연자이신 드림 널스 노은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 대표님은 2015년 국립공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약 4년 동안 서울여성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드림널스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간 최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이 되셨고 2020년 기업부설 연구소와 원격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셨으며 현재 현대퓨처넷 등 다수의 콘텐츠 투자를 창출하셨습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특히 노은지 대표님은 신규 간호사 안내서, 와우, 여기 이제 아마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간을 하신 작가로 한국간호사작가협회 임원이시고 또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육용 교재의 예비 간호사를 위한 진짜 실무, 푸센 마음,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 교재도 많이 이렇게 하셨고 또 라포, 간호사 심리상담 어플도 이제 창업을 하셨고 강연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창업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실 드림널스 노은지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림너스, 저는 꿈꾸는 간호사들의 드림너스 대표 노은지입니다. 강의 시작하려고 하고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강의 목차는 저는 창업 계기와 창업 과정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워낙 앞에서 다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 강의는 조금 더 스토리로 말랑말랑하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제 강의의 주제 핵심 단어는 항상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갖고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의 꿈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계기인데요. 앞서 소개 너무 잘해주신 것처럼 저는 순천대학교 천안병원 간호사 출신입니다. 여기 간호 학생분들도 계시고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다시피 병원에 입사했다고 해서 바로 간호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신규 간호사가 되죠. 그래서 그 시기에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병원만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의 꿈은 그냥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직접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환자실 간호사 되기인데요. 이런 화면은 뒤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저는 목표가 있거나 할 때 항상 꿈노트처럼 앞에다 붙여놓고 될 때까지 긍정 학원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제 꿈은 ICU 간호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간호사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ICU 간호사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갖는 게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했는데 저는 5년 차까지는 순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5년 차 정도 되면 놀랍게도 일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출근이 정말 무섭고 힘들었는데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 또 그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내 꿈은 여기서 끝난 건가? 내가 원하던 대학병원 간호사가 됐으니까 내 꿈을 다 이룬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간호사는 직업이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간호사 직업으로서 그 이상의 전문성을 쌓는 꿈도 있을 거고 다른 꿈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학생 때 생각했던 거는 그냥 대학병원 간호사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다음 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뭘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보면서 혼자 여행도 많이 가고 뭐 독서 모임이나 외부도 하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글로써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 다른 후배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쓰기를 마음먹은 거는 3년 차인데요. 사실 3년 차면 진짜 일도 그냥 겨우 허덕허덕 할 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시기에 그래도 책 쓰기를 마음먹었던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였는데 크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에 뭔가 힘들었던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마음가짐을 돌아볼 수 있는 거가 저는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병원 간호사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인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돌아볼 시간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 하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어서 도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5년 차 이렇게 돼서 후배들을 보니까 저처럼 똑같이 하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신규 간호사들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책을 써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혼자 마음을 먹었다고 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간 제안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원고를 집필을 해가지고 나는 글을 잘 쓸 수 있다. 내 책을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한 4달 정도 혼자 책을 쓰고 10군데, 한 20군데 원고 투고를 해가지고 원고 투고를 해서 제 첫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신규 강사 안내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18년도에 나왔고 제가 지금은 강사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지만 이 시기에는 강사 관련된 책이 많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초판이 빠르게 한 3세까지 찍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간호사 작가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저는 제 꿈을 다 이루어서 제가 스스로 유명해지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강연하기인데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널스노트 오성훈 대표님이랑 저희 같은 간호사들끼리 한 4명이서 팀을 만들었어요. 누가 불러주는 데가 잘 없으니 그럼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강연단을 꾸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널스캠이라는 팀을 꾸려서 저 때는 다 현직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3교대 근무하면서 강연 날짜 저희가 기획하고 모집하고 홍보해서 전국에 1000명 이상의 간호 학생분들, 간호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것도 정말 좋았지만 그래서 책을 쓰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었다? 이게 참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총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국회의사당, 제주도, 서울, 지역별로 전국에서 강연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과 강사분들을 만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그래 근데 내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사람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책을 써보니까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듣다 보니 땡땡병원 간호사 누군지 말고 더 나답게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때는 1인 기업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인 기업 컨설팅도 실제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교육도 듣고 하면서 천천히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트 2인데요. 제가 사실은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잘하는 편인데 딱 2가지 크게 했었거든요. 먼저 일단 창업인데 아까 김민정 대표님 말하신 것처럼 저는 다른 경험이 없었어요. 간호사 생활 근무만 하다가 바로 창업을 한 계기인 거잖아요. 사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2번째, 다 하지 말라는 동업을 해가지고 지금도 같이 잘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어렵게 길을 선택했는데 저는 2019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의 공동대표인 김진선 대표님과 창업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동업하게 됐어요? 2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는데 앞에 강연을 같이 했다고 했지만 이 당시에 김진선 대표님은 유튜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중에선 지금도 유튜브가 많아졌지만 최초 유튜버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쓰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걸까? 내 책 홍보 좀 해줄 수 있나? 라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만나서 만나는 날부터 헤어지기까지 진짜 한시도 쉬지 않고 서로의 해금각을 얘기하는데 가장 맞았던 건 비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규 강사들을 돕고 싶다. 저는 그 의도로 책을 썼고 이 친구는 유튜브를 했던 거고 그래서 또 이 친구는 또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창업에 대한 생각까지는 그 당시에는 1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크게 없었던지라 그렇게 둘이 만나서 하게 되었고 처음 만날 날에 동업을 하자고 덜컥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계약은 계약도 아니었지만 네,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털어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일을 하면서도 준비했던 시간은 한 6개월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카페가 당연히 사무실이 없으니까 저는 그 당시 천안에 있고 선생님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만나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카페에서 문 열고 닫는 시간까지 카페에서 같이 꾸준히 일을 하면서 했었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제가 먼저 퇴사하고 진선 대표님은 더 후에 퇴사하고 준비한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짧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고 사실 지금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둘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드림널스와는 굉장히 사업 모델이 달랐던 것 같아요. 드림널스 하면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은 책이나 교재, 아니 강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공부방이었어요.
친구들이, 신규 강사들이 병원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니까 그걸 좀 밖에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방을 차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공부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워낙 지금 같은 규모도 당연히 아니었고 하기는 했는데,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하려면 커리큘럼을 짜면서. 그래서 저희끼리 교재를 만드는데, 저희가 뭐 책을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니고 출판사를 해본 적도 없죠. 그래서 원고는 제가 쓰고 진선 대표님은 인디자인, 편집 디자인 배워가지고 진선 대표님이 책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재까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참 기억에 남는 게 이 당시에도 저희가 하면서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는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벤트 모집을 하는데 사무실도 없고 하니까 저기 뭐 카페가 근데 생각보다 문을 일찍 닫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있는 계단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물품 포장하고 택배 보내고 그래서 나름대로 둘이서 정말 으쌰으쌰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정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해도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잃을 게 없어. 우리가 이렇게 돼도 잃을 게 없어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희망이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잠깐 팁을 드리고 가자면 정부 지원 사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근데 그 부분은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니 더 조금 더 보태자면 저희가 진짜 헤딩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간호사 일만 하다가 갑자기 창업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했던 거는 그거에 관련된 외부 교육인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마케팅 스터디 때문에 12시까지 저희 같이 독서 모임 하고 왔었는데 외부 교육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창업은 결국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 스스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꾸준히 받아야 되고 오프라인 교육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헤이조이스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 여성분들만을 위한 여성 CEO를 위한 강의 사이트도 따로 있고요. 앞에 말해주신 K-스타트업에서도 교육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의존할 거는 교육이었던 것 같고 그 외 인프라라고 말드렸던 부분은 처음에 아까 얼핏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플도 만든 적이 있어요. 어플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개발자 모임에 나가보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모임이라든지 그런 외부 교류할 수 있는 걸 적극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작은 인연들이 큰 힘이 돼서 지금 저희 투자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둘이 퇴직금을 털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얼마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하기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게 됐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 지원 사업 받을 때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아직 사업 모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나 이렇게 사업할 거야. 라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거를 또 설득하는 발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거 발표 준비할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이게 돼야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정말 죽기 살기를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세우스 스타트업도 받고 했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이 돼서 첫 사무실을 얻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5,420만 원의 정부 지원 사업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모르고 그거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사무실도 구하고 물품도 구하고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랑 진선 대표님 딱 둘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사업 모델이 공부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델 공부방 이름이 푸센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프리셉터의 마음으로라는 뜻에서 푸센마음이었고 공부방을 해야 되니까 소수 정예로 저희가 인스타로 홍보하고 유튜브로 홍보하고 해서 모집을 했고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하는데 8기, 7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부산에서도 오고 강릉에서도 오고 일하는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면 이들한테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데 교재를 저희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수업하려고 만든 교재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 좀 팔아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만들었던 푸세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디자인도 진선 대표님이 직접 하셨고 그리고 표지는 제 지금의 남편이 해줬고 그런 진짜 어영부영 해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3일 만에 1000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팔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책이 전혀 없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자이너님이 생겨서 책이 디자인도 많이 깨끗해지고 좀 더 책처럼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덕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시리즈도 확장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다고는 했지만 사실 제가 대표가 됐다라고 느낀 거는 팀원이 생긴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키우려고 하니까 저희 둘이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팀원이 생겼고 가장 먼저 생긴 팀원분이 디자이너님인데 그 팀원이 생기니까 아, 내가 대표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팀원도 늘면서 처음 사무실에서 사무실도 이전하고 지금은 세 번째 사무실에 있고요. 페인트 칠도 저희가 하고 바닥도 기어다니면서 닦고 청소 네 그렇게 다 준비를 했었고 앞에 말한 것처럼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리서 너무 힘들게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걸 온라인 강의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온라인 강의까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용어 관련해서 여기서 잠깐 팁으로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창업이라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창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가볍게 시작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모델은 공부방이었어요. 지금의 드림너스랑 굉장히 다른데 해보면서 책이 반응이 괜찮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해보니 온라인이 수요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계속 경험을 뭐 네, 가설을 검증하고 이런 단계에서 스타트업을 더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사업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주변에 다른 분들을 만나면 나도 창업해보고 싶어, 관심 있어 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해보세요. 작게라도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중요해서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시작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작게라도 겸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건 일단 해보고 작게라도 시작해보고 움직일 기회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고 사업의 기회는 결국 책상 앞이나 뭔가 생각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드림너스는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 첫 해는 책으로만 매출이었는데 3천만 원 매출이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책도 늘고 강의도 늘면서 매출은 8억 7천으로 3,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8억 매출을 했고 올해는 20억 정도 매출 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외부 투자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었고요. 다 저희 매출로만 증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앞에 말해주신 것처럼 연역으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가장 고무적인 거는 외부 투자를 저희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지분이나 이런 거 주지 않고 콘텐츠만으로 투자를 성사시켰거든요. 드림너스의 콘텐츠가 괜찮으니 NHN이랑 현대퓨처넷이라는 대기업에서 같이 제작을 하고 싶다. 해외 진출까지 같이 논의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콘텐츠를 지금 한 7억 정도 투자받아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처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로 정부 지원 받았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받고 간간히 그런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꾸준히 받으면서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4년 차의 드림너스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꿈꾸는 간호사들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를 키우면서 점점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비전인 것 같아요. 사업은 결국 확장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랑 진선 대표님께서 신규 강사를 위한 마음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푸센마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나왔던 시리즈 외에 지금 한 누적 판매는 12만 권 정도 도서는 판매되었고요. 도서도 처음에는 신규 강사 위한 교재만 출간되었다가 현재 간호 학생들을 위한 드림 원탑 교재도 출시되었고 간호사의 다양한 직업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직 시리즈라고도 출간되었고 그리고 전문 간호사라든지 중소병원 간호사분들 위한 널스 원교 시리즈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도 워낙 한종이었다가 총 50종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주력하고 있는 건 온라인 강의 쪽인데 그 교재를 기반으로 온라인 강의 만든 거를 병원 및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뮬레이션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간호대학교 그리고 뭐 가천대 길병원, 대우가톨병원 같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까지 강의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구독이용권으로 MZ세대 대상으로 콘텐츠도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 앵클레스 강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창업의 팁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도 그랬고 길이 정해져 있으면 정말 좋은데 창업은 어떻게 보면 정석이 없잖아요. 지금 총 4분의 이야기가 있지만 다 모두 스토리가 다르고 그런 것처럼 각자의 경험과 길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없는 길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꿈이 있어야지 그걸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꿈이 꾸준히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비극적 낙관주의인데, 이 두 개 단어가 사실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사업은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원분도 처음에는 1명, 2명이었다 지금 총 14명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팀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낙관주의가 긍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인데, 그거 진짜 안 되는 거 맞나? 어디까지 최선으로 해봤지? 라는 말을 팀원들과 같이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생각으로 항상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긍정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인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저는 또 동업을 하다 보니 그 친구와 저도 굉장히 장단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시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멀리 올 수 있고 더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대표의 역할은 팀원들과 그리고 동업자든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내 비전을 꾸준히 보여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또 장단점 이렇게 또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은 원래 저 혼자 꾸던 꿈을 더 많은 사람들, 우리 팀원들과 같이 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창업 4년 차 드림걸스의 꿈을 먼저 마무리로 거의 하자고 하면, 100억 매출을 하는 걸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올해 매출이 20억이라고 했는데 5년 안에 100억 매출을 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외부 투자자라든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100억 매출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꿈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팀원들도 대부분 간호사예요. 그래서 14명 중에 한 12분 정도는 거의 간호사분들인데, 대부분 간호사 일을 하다가 저희 쪽 와서 거의 같이 커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회사를 키워감에 있어서 조직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그러려면 간호사로서 누구나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가를 넘어서 기업가로 사업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간호사도 정말 사람들을 돕는 이타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을 펼치는 직업이죠. 그리고 책을 쓰는 것도 영향력을 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연가도 물론 그럴 수 있고, 교수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영향력을 펼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꿈꾸는 저는 사업으로 영향력을 더 크게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CEO가 돼서 사업으로 변화를 주고 싶고, 그걸로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간호사가 사업을 해서 저렇게 성공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자체 가능성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는, 창업은 자신의 비전을 세상에 투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는 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게 결국 나의 꿈이구나, 내 비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 비전과 드림걸스의 비전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까 디딤돌이라고 했는데,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개선시키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짧게 오늘 진행을 했는데, Q&A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상 꿈꾸는 간호사들의 디딤돌 드림걸스 대표 노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은지 대표님 정말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뜻이 바로 드림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음에 품은 꿈을 굉장히 절실함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아까 디딤돌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딤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 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